개발행위가 뭔지 한번 개념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개발행위라는 건 몇 가지가 있더냐? 6가지를 여기서는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행위가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어. 몇 가지만 6가지. 첫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 토석의 채취. 다섯 번째, 토지 분할.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이 6가지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행위가 있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행위를 여기서도 개발행위라고 하자.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한자로 쓰면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이 뜻이야. 공작물,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을 공작물이란다. 자,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차이가 뭐 같아요? 건축물과 공작물 차이점. 자, 건축물이란 어떻게 됐느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걸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리고 공작물은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이거를 또 공작물이래. 그럼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가 뭐 같죠? 첫째,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건축물이 더 넓은 개념이야?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야? 둘 중에 어떤 게 규모가 더 큰 거야? 공작물이 더 큰 겁니다. 공작물이 뭐라고 했죠?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은 다 뭐라고? 공작물. 그럼 건축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서 지구상에다 던져놓은 거죠?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위로 따지면 이런 뜻이야. 뭐가 더 넓은 개념이다? 공작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야. 인공적으로 제작된 건 다 공작물입니다. 그 중에 이것만 뭐라고 하자? 이것만 건축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작물과 건축물의 차이점보다 공작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 하여튼 인간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지면 다 뭐야? 공작물이야. 인간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진 시설물은 다 공작물. 그 중에 특히 뭐가 있어야 돼? 지붕 꼭 있어야 돼. 기둥 또는 벽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지붕은 꼭 있고 기둥이나 벽이 있다면 그걸 뭐라 부르자? 건축물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런 건 특히 그 중에 뭐라 부르자? 건축물이라 하자 말이죠. 그럼 법에서는 왜 둘을 나눴을까? 건축물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건축물만 따로 빼가지고 그것만 따로 허가받아라 이렇게 해놓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공작물 설치할 때 그것도 허가받고 하라. 그래서 둘을 나눠버렸어. 원래는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종이지만 둘을 구분해가지고 건축물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건 따로 건축물 건축이라고 해놓고 그거는 허가받아라.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공작물 설치라고 해놓고 이것도 허가받아라.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 해놓고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절토가 뭐죠? 여기 써있네. 땅 깎기. 뭐다? 절토, 성토, 흙 쌓기. 그 다음에 정지, 땅 고르기, 평탄하게 하는 거. 이때 정지 작업이라는 건 땅을 울퉁불퉁한 걸 평탄하게 피는 작업하는 게 정지 작업이야. 포장, 아스팔트 포장. 마지막,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이 뭐죠? 공유수면이 뭐 같아요? 공유수면. 한자로 쓰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물이란 뜻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물을 공유수면. 한마디로 강, 바다, 하천, 호수 이런 것들 중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들. 더 뭐라 한다? 공유수면. 그걸 뭐 한다? 매립. 그럼 이게 공유수면 매립 뭐죠? 한마디로 바다 같은 걸 매립해서 신도시 만드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저기 송도지구. 그 송도가 원래 앞에가 뭐야? 갯벌이잖아. 바다에 있었잖아. 매립해가지고 거기다가 송도 신도시 만들었죠? 그게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5가지를 뭐라 부르자? 우리가 한마디로 묶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이런 형질 변경 할 때는 뭐 바꿔야 한다? 다 허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로선 토석을 채취한다.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거. 그런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거 채취할 때 이것도 허가 대상. 토지 분할. 한 필지 토지를 2필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 한 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거. 토지 분할. 이것도 허가 받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물건을 쌓는 행위. 자, 이 물건은 적법한 울타리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으래요. 어디다?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몇 개월 이상? 1개월에서 쌓을 때 허가받으래. 근데 이거 허가받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어디서만 그런답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녹지지역이라고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있었죠? 바로 그 녹지지역. 두 번째는 관리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관리지역.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세 군데다가 요 세 군데 지역에서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을 때는 뭐 받거라? 허가받고 물건 쌓아야 된다. 이렇게 되시죠.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쓰레기죠.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쓰레기를 갖다가 원래 수거해가지고 저거 뭐야 돼요? 폐기물 처리장 가져가지고 그래서 돈 내고 저거 소각하고 다 태우고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 돈이 뼈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 처리업자들이 뭐 하죠? 처리업자들이 그걸 사. 일단 돈 받고 그 쓰레기 다 수거해. 가지고 어디다? 저 시골에 있는 저기다가 갖다 쌓아놓는 거죠. 산더미같이 쌓아놓는 거죠. 전번 의성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은 게 뭐 3년 동안 쌓아놓은 게 뭐 몇 톤? 900톤? 산을 만들어버려서 쓰레기를 산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고 이 폐기물 처리업자는 뭐 했어? 숨어버렸어. 도망가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부도났다고 한 푼도 없어 돈. 큰지라 나빠졌죠. 그래서 그 쓰레기를 갖다가 다시 치우느라고 그것도 한 1년 이상씩 쓰레기 버려서 엄청난 양이라서 그렇게 하느라고 돈 엄청나게 또 깨졌죠. 국민 세금 갖고 결국은 할 수밖에 없어서.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쌓일 때까지도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공무원이 모르고 있던 거야. 그놈들하고 뒷거래 해가지고서 무슨 돈 받아 처먹고 있던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산더미같이 쓰레기 쌀 때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주민들이 신고 안 했을까? 했겠지. 그죠? 여기 쓰레기가 저렇게 버려지는데요. 저거 규제하지 않아요? 했는데 그게 방치되고 있던 거죠. 어쨌든 시골 지역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허가받아라. 허가 내줄까? 안 내주겠지. 집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허가받아야 되는 6가지 개발행위를 한단다. 아셨죠? 이것이 바로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한다라.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는 누구한테 허가받을까? 누구랍니까? 관악의 장 그랬잖아. 그럼 또 관악의 장하면 몇 명 있었어? 6명. 떠올려야 되지. 그게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 경기도 도시한테 받는다? 남양주시한테 받는다? 남양주시한테.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한테 받는다? 구청장한테 받는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한테 받는다? 구청장한테 받는다? 관악의 장이니까 누구야? 특이잖아.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지. 구청장 아니야? 그죠? 서울특별시장이 관악의 장이잖아. 구청장 관악의 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조직에서 관악의 장 6명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숫자하셔야 되지.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윗사람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지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장이 관악의 장이지만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관악의 장이지 구청장이 관악의 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억해둬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허가받을 때 허가 기준은 뭐죠? 허가 기준이란 건 허가 신청서 들어오면 허가권자 맘대로 허가 내줘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맘대로 허가 내주래. 나랑 친해 안 친해? 웃는 거 보니까 안 친한 것 같아. 그래 너는 진짜 허가 안 내줘. 뭐 백날 와봐라. 너는 뭐 맨날 빠꾸야. 허가 내주더라도 한 3년 걸릴 거야. 너는 안 내줘. 내 맘이야 뭐. 어찌 내 맘인데 뭐 그죠? 나랑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뭐야 뭐지 안 친한 사람만 있어. 그럼 나랑 친해 안 친해? 이제 친하다고 좀 해야지. 그럼 너는 당장 허가 얘기는 안 해. 무조건 허가 얘기는 안 해. 만약에 허가 기준이라는 게 없다면 뭐죠? 허가권자 꼴리는 대로 내주겠다는 소리잖아.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에다 뭘 만들었어? 허가 기준을 만들었어. 이런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하고 이런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하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바로 허가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가 받으러 가려면 뭐부터 봐야 돼? 허가 기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도요. 어떤 데 땅 같은 걸 살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는지 아십니까? 허가 기준부터 먼저 봅니다. 저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왜?
나중에 내가 개발행위 할 걸 전제를 해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가려면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이런 행위하는 게 가능한지 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해서 이걸 뻑 뒤져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가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게 있어요. 허가 기준이. 그럼 어디 가서는 그 해당 지방자치 만든 조례를 따지 찾아봐야 돼. 그럼 남양주시 조례 있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공부를 따로 해야 돼. 남양주시에서 토지 같은 거 개발하고 싶으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라는 걸 다시 따로 공부하셔서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읽어보고 아 내가 이 땅을 사도 나중에 허가 기준에 맞겠다 하면 사는 것이고 이거 허가 기준에 안 맞는데 사봤자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허가 기준이 중요한 건 바로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처분이 떨어지니까 이걸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법률에 있는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 참 복잡해요. 특히 임야 있죠. 산 같은 거 개발하는 기준 되게 까다롭습니다. 농지 개발한 거하고 산지 개발한 거하고는 한 10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 산지 개발이. 근데 그렇다고 개발 못하는 건 아니야. 그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산지는 3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첫째는 산지를 개발하려면 일단 거기가 나무들이 너무 첫째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면 안 돼. 산은 경사도가 가파르면 허가 안 나. 경사도가 있어요. 몇 도 이하일 때만 허가 내주라. 그런 식으로 경사도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들이 너무 빡빡하게 많이 들어차 있으면 허가 안 내죠. 나무들이 밀집돼 있으면 우거져 있으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무슨 짓을 해? 나무에다가 독약을 갖다 주사해서 넣어서 나무들을 고사시켜서 죽이잖아. 근데 그것도 그냥 가끔마다 한 그루 죽이고 그 다음에 넘게 또 몇 그루 죽여서 서서히 고사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갖다 확 주사 줬다가 걸렸잖아. 그러면 이제 깜빵 들어가는 거야. 그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땅들 조심할 거 있어. 그렇게 해서 한번 걸린 것들 있잖아. 매물로 나와요. 어차피 지금 허가 안 내주 못 받는 거니까. 이제 나무들은 사라졌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 그런데 5년 동안은 허가 안 내줍니다. 즉 나중에 사는 사람도 그게 승계돼 버려. 그래서 전임자가 그 짓거리 해가지고 나무를 고사시켜서 걸렸어.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도 그 5년 동안은 똑같이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거. 개발 못하게 합니다. 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싸게 나왔다고 좋다고 샀다가는 자칫하면 몇 년 동안은 꽉 묶여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땅들은 조심하실 것. 어쨌든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허가 내주지 않는다. 그걸 임목 본수도, 임목 축적 또는 임목 본수도란 말을 쓰는데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그때는 개발의 허가 안 난다는 거 조심하시고. 세 번째, 너무 산 높이 올라가면 안 돼. 보통은 산의 중간 정도 밑에만 허가 나고 중간 위쪽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허가 나지 않는다. 해발고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표고라는 게 있는데 표고, 해발고도란 말이 두 개를 같이 써. 근데 이 표고 다르고 해발고도 다른데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임야 같은 걸 개발할 때는 보통은 산 전상 정상층을 따졌을 때 밑에서 위에부터 할 때 반 정도 이하 밑에 쪽에만 허가 나지지 위쪽으로는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물론 위에도 허가 나는 게 있어. 뭐 전망대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산꼭대기 있어야 전망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일부 또는 산림 감시 초소 같은 거 이것들은 위에도 허가 내주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하는 건 산의 중간 밑에만 허가 난단다. 대략 그런 식이야. 근데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다 뒤져봐야 돼. 그래서 조례를 찾아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허가 제한이 있는지 그걸 다 따져봐서 나중에 규제받지 않는 걸 찾았을 때 그 땅을 사야 되지. 아무거나 그냥 경치 좋다고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어떤 개발을 하면 허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런 걸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 또 조건부 허가는 뭐죠? 개발에 허가 내줄게. 대신 이런 거 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이거 할래? 허가 내줄게. 이 할래라는 게 뭐죠? 조건이죠.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내준단다. 예를 들면 자 여기다가 개발행위 하면서 뭐 한대? 여기다가 너 앞에 도로 낼래? 그럼 허가 내줄게. 여기다가 저기 공원 조성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그럼 도로 만드는 거 조건으로 공원 조성하는 거 조건으로 그렇게 허가 내준다. 기반시설 설치. 또 우회방지. 우회방지가 뭐죠? 혹시 공사하다가 경사가 가파른 데를 방치했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굴러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런 데는 뭐해? 펜스 같은 거 다 쳐야 되죠? 그런 거 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우회방지시설. 또 환경오염 방지. 대표적인 게 뭐죠?
환경방지의 대표적인 거. 공사 차량이 와가지고 땅속을 깊이 파다 보면 뭐가 나와? 물 나오잖아. 그럼 물하고 흙하고 같이 짬뽕이 되면 그걸 무슨 흙이라 그래? 진흙. 진흙이죠? 그럼 진흙을 덤프트럭에다 싣고 밖으로 나가잖아. 그럼 도로로 가잖아. 그럼 덤프트럭에서 뭐 흘러내려? 그 진흙물이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바퀴에 진흙 막 붙어있던 것들이 막 떨어지면 그 도로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흙들로 다 범벅이 되죠? 차가 한번 지나갈 때도 흙먼지 폭발 날리죠? 환경오염이거든. 그런 거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해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통 공사 현장 가보면 뭐가 있어요? 공사 현장 가봐봐. 주로 뭐 있죠? 웅덩이 있죠. 물웅덩이. 물웅덩이 있잖아.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바퀴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 그거 쑥 들어갔으니까 전부 다 진흙 덩이가 덕지도 찍혀 있을 거 아니야. 나오기 전에 물웅덩이를 거치면서 한번 거기서 걸러내죠. 그 다음에 호스로다가 돼 있는 물 세게 쏘잖아. 바퀴 쪽에 붙어있는 것들 다 떨구죠. 그래 놓고 길에 내보내지 그냥 밖으로 못 나옵니다. 다 뭐 한 거야? 환경오염 방지하는 걸 조건을 해서 허가를 해준 거니까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조건이야. 또 경관. 경관은 뭐죠? 공사 현장은 참 지저분하잖아. 거기서 막 자재 같은 거 싸놓고 그러니까 거기 밖에다 뭐 쳐놨어? 가림막. 가림막 쳐놓고 거기다 뭐 했죠? 그림도 그려놓잖아. 그죠? 춘, 하, 추, 동 아주 뭐 멋진 그림들 쫙 그려놓잖아. 겉에서 볼 때 속에가 지저분해서 뭐 하려고 가림막 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경관이야. 예, 경관. 눈으로 보는데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게끔 그런 가림막을 쳐라. 예, 경관하는 걸 조건으로. 조경. 비탈진 데다가 그냥 방치했다가는 산사태 나니까 비탈면에다 뭐 한다? 나무 심어라. 나무 심는 걸 조건으로 허가내줄게. 산자락 깎아내되 나무 심으라는 얘기야. 그런 걸 조건으로 허가내준다. 이런 것들을 다 뭐란다? 조건부 허가라고 하죠. 근데 조건부로 허가받는 사람이 조건을 뭐 하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허가받을 때 분명히 여기 지하 5층까지 판대. 그럼 지하 5층까지 보면 한 높이가 한 10m 이상 차이 나잖아. 잘못하면 떨어지면 사람 죽죠? 그럼 여기다 펜스 치기로 했잖아. 그때 펜스 칠했더니 펜스는 뭐로 치는지 아십니까? 알루미늄 펜스 같은 거 쳐. 알루미늄 펜스. 높이 2m 이상 되는 알루미늄 펜스로 쫙 쳐가지고 이쪽으로 사람 떨어지지 않게끔. 근데 칠했더니 뭐 쳐놨어? 산내끼 줄 2줄 쳐놨어. 산내끼가 뭐죠? 집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끈 만든 거 있잖아. 그 집끈 그거. 그러다 2줄 쳐놨죠. 그것도 한 10년 된 거 다 썩은 거. 2줄 쳐놓고는 뭐죠? 빨간 글씨다. 접근 금지. 가까이 오면 떨어져 뒤짐 하고 써놨어. 그러면 우회방지설 한 거야? 그게 우회방지설이야? 술 마시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비틀거리다 줄을 딱 잡았더니 줄이 어떻게 됐어? 뚝 떨어졌어. 뚝 떨어져서 뒤졌어. 그럼 뭐라 하면 되죠? 거봐 가까이 오면 떨어져 뒤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회방지설 다 한 거래. 한 거야? 안 한 거죠. 따라서 우회방지시설을 혹시 한다고 해놓고 안 할 걸 염려하여 뭘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합니다. 뭘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 그럼 이행 보증금이 뭐 같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 맡겨놓은 거 있죠? 그 돈 갖고 그 우회방지시설 설치하는 비용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조건을 이행 안 할 걸 염려해가지고 그 조건 이행 안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예측해 하는 거. 그걸 뭐란다? 이행 보증금 예측해 하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죠. 단 누구는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콘단체 이런 자들은 예치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대. 쟤들은 떼먹고 도망갈 놈이 아니래. 그래서 쟤들은 예치 안 해도 된대. 이런 것들. 자, 마지막 여기 허가제한은 뭔지 아십니까? 허가제한이 뭐 같아요? 잘 봐봐. 불허가 처벌하고 허가제한하고 가장 큰 차이점. 불허가 처벌은 뭐죠? 허가 시책이 들어왔는데 뭐에 안 맞아? 허가 기준에 안 맞아. 그럼 뭐라고 하죠?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처벌이다? 불허가 처벌입니다. 안 됩니다. 땡 끝이야. 불허 처벌. 허가 제한은 뭐죠? 그게 아니야. 허가 시책이 들어왔는데 허가 기준을 보는 게 아니야. 허가 기준 보기 전에 다른 사유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허가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나중에 다시 오시라는 얘기야. 일정 시점이 지나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소멸되고 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그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 가서 허가 처분.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불허가 처분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지금은 안 됩니다. 라는 걸 말한다? 허가의 제한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허가의 제한은 불허가 처분이 아니고 당분간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유보하는 거. 유보.
즉 보류시켜두는 거야. 뒤로 밀어두는 거야.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와보세요.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결정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라는 걸 말하다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단다. 이거죠. 예를 들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자, 거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한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뭐가 오죠? 철새들 오죠. 그럼 철새들 도래지가 있잖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야? 철새 도래지들 대표적인 거. 수십만 마리들이 와서 먹는 거. 주암저수지. 들어보셨어요? 예, 주암저수지 같은 데 있어. 그럼 그런 데는 엄청난 양의 한 100만 마리 이상 되는 철새들이 와 있거든. 근데 거기 개발이 허가받고 그냥 겨울철에 까먹여버리면 철새들은 먹이 활동을 못하죠? 그럼 다 굶어 뒤져야 되잖아. 도로 갈 곳도 없이. 그죠? 안 되잖아. 그럼 허가 시즌에 들어왔어. 안 돼요. 지금 여기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허가 내줄 수 없으니까 집에 당시 가셨다가 철새가 다 떠나고 나서 그때 오십시오. 그때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 가서 허가 처분, 안 맞으면 역시 불허가 처분. 그때 내릴 거야. 지금은 당장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라는 걸 만다 허가의 제한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자, 어쨌든 일정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당분간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단다. 단 유불을 보류시키는 거야. 지금은 안 돼요. 불허가 처분 아니야. 나중에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지금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할 것이고 지금은 당장은 지금 허가를 내줄 수 없어요. 라는 걸 허가에 제한을 하자. 여기까지죠. 자,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건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어디만 지정할 수 있다? 요거 녹, 관, 농, 차라는 요 네 군데 지역에서만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정합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 종류 배우셨죠? 아까 자, 좀 이따 이제 시험 볼 거야. 잠시만 요거 시간 끝날 때. 자, 용도 지역 중에 잘 봐봐. 개발되는 지역과 보존되는 지역을 우리 법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요. 자, 크게 봤을 때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죠? 용도 지역상 도시 지역. 보존하는 지역이 어디죠? 나머지 관농자. 어떻게 나눠? 도, 관, 농, 자 중에 도시 지역은 개발되는 지역. 관농자, 관리 지역, 독립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뭐 하는 지역? 보존하는 지역. 법이 크게 보면 용도 지역을 둘로 나눠놓고 개발되는 지역과 보존하는 지역을 나누자 해놓고 도시 지역은 개발되는 지역, 관농자 지역은 보존하는 지역.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시냐? 이걸 나눈 걸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둘로 구분해. 어떻게 나눠?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럼 도시 지역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농자 이렇게 나와야 돼. 도시 지역 외란 어디를 말한다? 관농자 이렇게 말해야 돼. 도시적 왜 했더니 꾸벅뻑 졸다 말고 깨가지고 뭐라는지 아셔? 시골지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무식한 소리야. 도시적의 반대말이 시골지역이 아니고 도시적의 반대말은 어디란다?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라고 말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도, 관, 농, 자 용도지역을 갖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데를 도시지역이란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용도지역에서의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이란 관농자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있다 나눠. 아셨죠? 근데 법이 이렇게 둘만 구분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짜 개발되는 지역과 진짜 보존하는 지역 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 아까는 개발되는 지역, 도시 지역, 보존하는 지역, 관농자 지역 이렇게 말했죠. 그렇고 여기다 이제 진짜란 말이 들어가. 진짜 개발되는 지역. 그럼 도시 지역은 다 진짜 개발되는 지역이야? 아니거든. 도시 지역도 아까 몇 가지 또 쪼개져. 네 군데 주, 상, 공, 녹지 지역은 진짜 개발되는 지역이야? 아니잖아. 도시 안에 있는 녹지 지역이 대부분 어디예요? 공원들. 공원은 개발됩니까? 개발 못하게 합니까? 개발 못하니까 녹지 지역이지.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이라고 다 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개발되는 지역은 어디만이다? 주, 상, 공. 이게 진짜 개발되는 지역. 그럼 녹지 지역은 개발로 가야 돼? 보존으로 가야 돼? 보존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존한 지역 녹관농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 결국 도시지역 중에 녹지 지역만 빼가지고 관농자로 넘겨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눠진다?
주상공, 녹관농자 이렇게 또 개발하는 지역과 보존하는 지역을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어. 어떤 때는 도시적과 도시적 의지역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주상공 그다음에 녹관농자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개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는 뭐죠? 두 번째 거야. 바로 녹관농자라는 이 네 군데 지역은 진짜 보존하는 지역이죠. 여기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는 지정할 수 없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공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어디는 안 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뭐가 지정될 수 없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어디만 지정이 가능하다? 녹관농자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에 예를 들면 있냐면 제가 옛날에 사실 저쪽에 있는 땅을 사려고 여러 번 갔었는데 여러분들 영종도 아시죠? 영종도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영종도라고 이제 그림을 새로 그리자. 잠깐만 잉크 다 이거 잉크 삭제. 사라졌죠? 봐봐. 영종도 그림을 그릴게요. 영종도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가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뭐죠? 이쪽 이제 인천 쪽이잖아. 그럼 이쪽이 송도지구고 여기가 송도지구야. 이쪽 있는 데가 여기가 청라지구고 이게 영종도입니다. 그럼 영종도의 공항은 이쪽 쪽에 공항이 있죠?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 도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죠. 근데 이 영종도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 옆에 또 여기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섬이 있어. 조그만 섬 있고 이것도 섬이 이렇게 섬이 있어. 이 섬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영종도 옆에 있는 섬, 인천공항 옆에 섬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몰라요? 무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무의도. 무의도 위에는 이 섬 하나 또 있어. 이 섬이 무슨 섬인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는 섬인데 웬만하면 거의 다 알더라고. 이 조그만 섬인데 내가 더 무의도는 모르는데 이 섬은 알아. 영화에 나왔던 섬이야. 예, 실미도. 그거 다 알아. 실미도라는 사람은 쥐꼬리 많은 섬인데 이거 다 알아. 무의도라는 건 되게 큰데도 이거 모르고. 실미도라고 영화에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옛날에 김일성 모가지 따오라고 그 훈련시켜서 하던 그분들이 나중에 폐지되면서 그냥 완전히 인간 취급 이하로 받으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청와대 가서 따지러 간다고 청와대 가시다가 다 그때 못 살아갔잖아. 그때 이분들 좀 비운의 장소지 사실은. 그래서 요 실미도라는 데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 같이 붙어있는 무의도가 있고 이건 요 섬은 소무의도라고 그래. 그래서 무의도, 소무의도, 이건 실미도라는 섬이 있죠. 여기가 옛날에 요 다리가 지금은 놓여 있어요. 2016년부터 여기를 많이 찾아갔었거든. 왜? 앞으로 여기가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가장 휴양 시설로서는 설치하기가 가장 좋은 섬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제가 이쪽을 집중 공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가보면 뭐가 있더냐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여기가 지정돼 있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성장관리 수립해. 왜냐하면 여기는 용도지역이 딱 두 가지야. 바닷가 쪽은 자연녹지적이야.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보존녹지적. 용도지역이 딱 두 개밖에 없어. 자연녹지적하고 보존녹지적 딱 두 군데만 지정돼 있어. 이 섬은 그래놓고 바닷가 쪽은 자연녹지적, 위쪽으로 올라가면 보존녹지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가 앞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역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그래서 이쪽은 글쎄 개발이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쪽에 이제 보이니까 바닷가 쪽에 보이는 이쪽 경치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여기 비행기가 여기서 내렸다가 여기서 비행기가 뜨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쪽에도 섬들이 있어요. 이쪽에 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잠봉도라는 섬이 있는데 좋긴 좋은데 비행기가 뜨는 장소라서 시끄러워. 그래서 저기는 별로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좋다고 보지 않는데 어쨌든 이쪽은 비행기 소리는 안 들려요. 착륙하는 비행기들 소리는 생각보다 그건 크지 않아. 왜? 출력이 없잖아. 소리를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데가 무의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칭해놓고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를 혹시 투자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 성장관리계획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나와 있는 걸 보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여기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개발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어. 그걸 들여다보고 내가 어느 쪽을 사는 게 좋겠는지를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그런 계획도 모르고 무조건 좋다고 들어가서 아무거나 산다? 아닙니다. 아주 바보시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항상 성장관리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 내용을 보고 하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런 것들이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이라 이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제 뭐가 나오죠?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두 군데 개발멸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 용어 정의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성장관리계획 구역하면 뭐가 떠올려야 된다? 시골 지역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단다. 그럼 그런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여기는 뭘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게 뭘까? 자,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죠. 이 그림을 봐봐. 여기가 지금 뭐랍니까? 주변에 보세요. 이미 건물들이 들어찼어, 안 차 있어? 주변에. 건물들 다 들어찼죠? 그것도 1층짜리야? 아니야. 몇 층짜리 건물들이야. 그죠? 다 이런 것들이 들어차 있어. 문제는 여기는 개발돼서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이래? 준주거지역이래. 주거지역이래. 그럼 주거지역이니까 건물들은 들어차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100% 개발한 건 아니잖아. 아직 여기 이번에 아파트 얼마 지으려고 하더냐? 3,000세대 지으려고 했어요. 아파트 몇 세대? 3,000세대 지으려고 땅을 건설업자가 갖고 있었어. 이번에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죠? 아파트 3,000세대 짓는데 문제되는 게 옆에 도로를 봤어. 옆에 있는 도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을 거 아니야. 도로는요. 앞에 있는 큰 도로 있잖아. 큰 도로에서 바로 아파트로 들어갑니까? 옆에 있는 데로 보통 들어갑니까? 잘 생각해봐. 아파트 입구가 큰 간선도로 있잖아.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를 했을 때 그 간선도로부터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니까 보통 그 옆에 옆길 있는 대로 진입로가 나 있으니까 보통 옆으로 나 있어. 큰 길 앞으로는 바로 도로가 안 나요.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뜻이야. 건물 짓는 요령이야. 자,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도로 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셋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 치자. 그럼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쪽으로다가 중앙으로다 진입로를 내는 거 허가 웬만하면 안 내줍니다. 진입로 절로 못 냅니다. 왜냐면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여기다 칠끄만 들으면 차가 나오다가 말고 들이받아 버리면 작살나게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안 나요. 주로 어디 난다? 요거 이쪽으로 들어가서 옆으로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주진입로를 저런 식으로 만들지 큰 도로는 바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큰 도로에 붙어서 내려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얘들 땅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내놔야 돼. 천천히 들어봐. 도로 부지 일부를 이렇게 땅의 일부를 자기 아파트 부지 일부를 뭐로 내놔? 도로 부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돼. 원래 도로에게 차선이야? 이게 아파트 단지야? 그 아파트 단지 이쪽에 차선 한 차선 낼 수 있는 이 땅을 기부 채납해야 돼. 그러면 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들어가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땅 쪽으로 이렇게 도로 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와서 쭉 가다가 차선 바꿔서 원래 본도로 들어오면 되잖아. 일부 땅은 니들이 도로 부지로 기부 채납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주도로로부터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는 주도로부터 직접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는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 앞에는 큰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는 진입로가 별로 없고 있는 경우도 보면 한 차선이 더 만들어져 가지고 권리 들어가는 차선, 나오는 차선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건 자기들이 낸 거야. 자기들이 기부 채납하는 거야. 자기들 땅에서. 그래서 보조도로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 아셨죠? 그러니까 보통 이쪽으로 내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옆에 있는 이 도로가 3,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 차량이 몇 대가 늘어난다고 봐야 돼. 한 세대당 한 대만 있어도 몇 대가 늘어나? 3,000대. 그럼 3,000대 중에서 아침에 반만 출근한다고 생각해도 1,500대가 나와야 되죠? 그럼 1,500대가 이 도로가 현재 무슨 도로인데 2차선밖에 안 돼. 왕복 2차선이야. 그러면 가는 차선 하나, 오는 차선 하나잖아. 그럼 여기 나와가지고 신호등 걸려가지고 차도 빠지려면 아마 출발 아파트 저 지하에서 주차해서 나와가지고 요 아파트 입구 빠져나와서 이 큰 도로까지 들어가는데 얼마가 걸리냐? 2시간 걸린대. 그럼 아침마다 2시간씩 저기서 서 있으면 저게 아파트입니까?
말도 안 되죠. 허가 내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 같으면 이런 아파트 3층 되는 거 허가 안 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그래,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 도로 넓히는 수밖에 없죠. 그럼 도로를 넓히려고 했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도로 넓히려면 옆에 있는 건물들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미 여기에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죠?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건물들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잖아. 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도로가 너무 좁아요. 더 넓혀야 되겠어. 그럼 넓히려면 뭘 철거해야 돼? 이 건물 철거를 해야 도로가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건물 얼마짜리야? 보상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철거는 보상비 줘야 되잖아. 이거 얼마짜리야, 이 건물?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대략. 그럼 감으로 때려잡아, 그냥. 어차피 뭐 몰라도 괜찮아. 중요한 거 아니야, 성 문제 안 나. 얼마? 100억. 그냥 하자. 그럼 이거 한 채가 100억이잖아. 그럼 100억 보상비 주면 되잖아. 문제는 도로 만드는데 이 건물 하나만 부시면 돼? 아니잖아. 옆에 있는 거 부셔야 되잖아. 또 부셔야 되고. 2km에 걸쳐 있는 그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그걸 보상비 주랬더니 얼마 들어가더냐? 2조 5천억. 그럼 2조 5천억의 애 이름입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도로 만들지. 그죠? 전번에 저기 용인시인가 성남시에서 도로를 내는데 1km 도로 냈어. 1km. 왜냐면 워낙 여기가 교통체증이 심한 자리야. 그래가지고 도로를 더 넓히려고 할 수 없이 1km를 도로를 더 냈어. 요 1km 내는데 들어간 돈이, 도로 만드는 돈이 뭐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금덩어리를 바닥에 까는 거와 똑같은 돈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수천억이 들어간 거야. 그 1km에 도로를 내는데 금을 갖다 깔았을 때 그 들어가는 돈이 들어간 거야. 왜?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왜? 도로 만들려다 보니까 옆에 있는 빌딩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빌딩들 철거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한 혹자는 그러죠. 돈이 썩었느냐? 그 돈을 들여면서까지 만들게. 근데 혹자는 또 뭐라 하죠? 야, 그게 없으면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은 계속 거기는 교통체증인데 그때 들어갈 돈을 따져보면 이거 그렇게 비싼 돈 아니다.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넓히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자, 학교도 지어야 돼. 왜? 애들이 전학 오면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잖아. 근데 지금 있는 기존 학교가 봤더니 뭐죠? 지금도 콩나물실이야. 공간이 없어. 그러면 학교 새로 지으려면 뭐 해야 되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 기존에 또 컴퓨터 철거하고 그다음 학교 운동장 만들고 건물 지어야 되니까 결국은 무지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필요하다 보면 그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못한다. 도로 못 넓힙니다. 학교 못 짓습니다. 왜?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설치가 곤란하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안 되겠다. 야, 아파트 짓는 거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몇 세대 짓기로 했었던 거? 3,000세대 짓기로 했던 거? 안 되겠는데 1,500세대만 지어. 제일 좋은 건 뭐죠? 못 짓게 하면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미안하지만 이 땅 그냥 갖고 있어. 어? 여기다 아파트 짓지 마. 그럼 저보고 뭐예요? 여기 땅 쪼개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 주말농장식으로 쓰라고 그냥 땅 조금씩 이렇게 해서 쪼개서 그냥 임대 받아. 그럼 한 평당 얼마씩 받으면 돼? 한 5,000원씩만 받아. 그럼 저 막대한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선 그거다 무슨 주말농장식으로 쓰는 거로다 임대시키라면 돈이 됩니까? 이자도 안 나오지? 죽으란 소리지. 그러니까 아예 못 지게 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왜? 국민의 재산권을 갖다 중대하게 침범하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래 지을 수 있는 걸 지어야 되는데 대신 작게 지으래. 너무 크게 짓지 말래. 원래는 용적률 500% 짓던 걸 몇 프로만 줘라? 250% 반으로 줄여서 줘라. 즉 3,000세대 지으려고 했다면 몇 세대만 줘라? 1,500세대만 짓게끔 이렇게 규제하는 지역. 그걸 뭐라 부른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걸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도로도 부족해요. 학교도 부족해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예상되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왜 곤란하다? 돈이 없어서. 돈이 수천억이라는 돈이 수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져서 뭐하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자. 이때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이 뭐하더냐? 건물의 규모를 말하는 거야. 너무 크게 짓지 말라.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라는 건 건물을 작게 지으라고 이렇게 강화 적용하는 지역을 뭐라 부르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하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건물 짓는 규모를 작게 지켜자라는 걸 뭐라 부르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하자. 반면에 밑에 거 여기는 그림하고 아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죠? 위에는 주변이 이미 개발이 끝났다. 여기는
주변에 개발되는데 여기는 아나도 개발되지 않았다. 그럼 지금부터 뭐하자는 얘기야? 개발이 시작하자야. 여기와 다른 점은 여기는 주변이 개발된 거고 이건 주변이 별로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도로도 기존에 있던 도로 없어. 왜? 개발 안 된 지역이니까 차량이 다닐 일이 없었어. 근데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새로 도로 만들어야 돼. 공원 조성해야 돼. 학교 지어야 돼. 새로 개발해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요. 근데 이 기반시설 설치는 누가 해야 되죠? 이제 또 물어봐, 상식으로. 그러니까 공법이 어려운 건 기본 상식 자체가 없어서 그래. 자, 도로는 원래 누가 만드는 거야? 유료도로 말고. 유료도로 말고. 일반 도로는 누가 만들어요? 모르잖아. 그죠? 왜? 관심 없었으니까. 고속도로는 누가 만들어요, 그럼? 고속도로.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라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 지들 관리청이야. 고속도로 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이 도로들 있잖아요. 웬만한 도로들은 누구 거죠? 시청 겁니다. 시도로라고 합니다. 여기는 남양주 시도로야. 근데 큰 도로 있어. 그러니까 국도 몇 호 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라고 있어. 그 국도차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들이 있어. 그다음에 경기도가 만든 도로 있어. 그건 도도로라 그래. 그래서 국도가 있고 도도로가 있고 여기 시도로가 있고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여기는 그러면 시청에서 만든 도로는 시도로. 자기들이 관리해. 지들이 보수비 같은 거 지들이 들여. 그다음에 도도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야. 경기도에서 지들이 돈 들여서 해. 그다음에 국도는 국도관리청이라는 거기서 지들이 예산 확보해서 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걔들이 관리청이야. 걔들이 돈 들여서 지들이 보수하고 지들이 만들어. 아셨죠? 이런 식으로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건 그 각각 관리하는 관리청들 자기들이 돈 들여서 지들이 만들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만드는 거? 공원 조성하는 것. 누가 한다? 그 공원 관리청. 그럼 보통은 그 시청에 보면 그 공원 관리 과가 있어. 그럼 걔들 그쪽에 시청에서 보통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는 교육청. 학교권 원래 교육청이야. 교육청이 갖는 거야. 그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는 지들이 그 땅을 지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들이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각각의 관리청이 그런 걸 다 만들어줄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수도 같은 것도 수도는 누가 하죠? 상수도 사업소라고 따로 있잖아. 어디에 있어? 시청 산하기관이야. 시청에 가보면 그 밑에 산하기관에 상수도 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럼 걔들이 원래는 관리청이야.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관리하고 지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걔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 이 안에서 개발한 사람들. 너희들이 건물을 새로 짓므로써 기반시설을 유발시켰어. 필요로 했으니까 그 기반시설을 필요로 만들어버리는 개발하는 너희들 개발한 들도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돈을 내놓으랍니다. 너는 얼마 내놓고 너는 얼마 내놓고 개발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개발한 사람은 더 많이 내놓고 적게 개발한 사람은 조금만 부담하면 돼. 이렇게 해서 비용을 부담시켜. 뭐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개발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역. 그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몇 가지 구역이 있다?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그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5글자로 표현해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한마디로 해서 5글자로. 한마디로 작게 지어라. 그게 한마디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면 뭐가 따라온다? 작게 지어라. 여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크게 짓지 말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그렇다고 새로 설치하기도 곤란해.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희들은 건물 작게 지어라. 이런 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거는 4글자로 표현해봐. 기반시설 부담구역. 너 개발할 거야? 너 건물 질 거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한마디로 개발한 자들에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반면에 건물 작게 져라 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럼 이 두 군데 구역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개발한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열받게 하는 지역이죠. 열받게 하는 거죠. 잘 들어봐. 여기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했었는데 1,500세대만 져라 그래버리면 이 건축업자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할 때는 자살할 것 같아.
3,000세대 아파트 지을 수 있던 지역인데 법적으로 가능했던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놓고 1,500세대만 지어라 이렇게 규제했잖아. 그럼 3,000세대 지으려는데 1,500세대 지면 수익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3,000세대 져서 분양할 걸 1,500세대만 분양하라 이랬으니 얼마나 엄청난 손해보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죄야? 이 사람 뭘 잘못했어? 이 땅 주인. 뭘 잘못했어? 저 땅 샀다는 잘못이죠. 그죠? 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잘못이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도로, 요땀시로 좁게 만든 새끼가 누구야? 시청. 아니 좀 넓은 도로 좀 만들지. 도로는 요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누구한테 부담시키는 거야? 이 사람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잖아. 아 도로 조그만 게 이 사람 잘못이야? 처음부터 도로 저렇게 만든 시청이 잘못 만든 거지. 그죠? 학교 부족하다고? 아 그러면 이렇게 개발될 걸 미리 예상하고 학교 부지 좀 넉넉하게 확보하지. 확보하는 누구 잘못이야? 교육청 잘못이지. 이게 시청 잘못이고 교육청 잘못이지. 이 땅 주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저 사람이. 근데 왜 저 사람한테만 건물 작게 줘라고 손해보라고 너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은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온다? 15소리밖에 안 나올 거야. 그죠? 뭐 15 거리겠지. 뭐야 이씨 여기 있는 땅은 도로 만들어놓고 뭐 도로도 못 만들어주면서 학교도 못 지게 하면서 나보고 여기다 뭐 한다? 건물은 작게 지라고? 당연히 손해본다고 열받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니 다른 데는 부담 안 시키는데 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뭐 도로 만드는 비용 얼마 내놓고 공원조사하는데 얼마 내놓고 학교 짓는데 얼마 내놓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당연히 이쪽 사람들 입에서 15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의 공통점은 무슨 지역이다? 둘 다 입에서 시옷하고 비읍자 나오는 그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을 한다. 토지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아셨죠? 이렇게 개념 정리만 여러분들이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번 드린 거 있죠? 거기다 한번 답안을 작성해 봅니다. 안 돼.